아이,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아, 네네. 뭐 하루에 스케줄이 막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또 한 군데 가야 돼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녁에는 또 강의도 해야 되고. 아, 노량진에. 아, 정말 이렇게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워낙 유명해지신 분이지만 유명했던 분이시지만 자고 일어나니 세 곱절 다섯 곱절 유명해지신 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맞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정치판에서 네. 지금 엄청난 일을 해내고 계시는데 지난 토요일 날 부산에 가셨죠? 먼저 소감부터 좀 아, 말씀드릴게요. 예, 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살면서 이제 조선일보 네. 또 이거 TV 조선이죠. 예, 예, 그 이런 데 나오게 될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예.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거 별로 문화일보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미디어에는 많이 나오셨잖아요. 이전에도. 예전에는 별로 안 나왔. 그리고 방송 이런 거 안 나왔죠. 그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최근에 와서 그 좀 언론계가 바뀐 것 같아요. 아, 이제 뭐냐면은 예, 요즘은 오히려 이제 그 전에 말했던 진보 언론들이 예, 요즘은 이제 고려 말했지만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하고는 훈구파대가 예. 권력을 잡아서 그런지 점점 부패이고 아, 뭐 그리고 거꾸로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문화일보 이런 데는 예. 오히려 또 올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 제가 사진 나오게 된 것도 그렇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가 훈구파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신진 사대부 된 거죠. 예. 신진사대부가 네,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요즘은 2030 애들도 보면은 그쪽 신문 진보 언론보다는 오히려 보수 언론이 더 이제 신진 사대부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솔직히 또 정직하게 보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나온 거 된 것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예전에는 뭐 한경대 그래가지고 한결에 뭐 경향신문 이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조중동 그래가지고 조선 네. 중앙 동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진영별로 나누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안 맞아요, 잘. 네, 지금은 오히려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네. 문화일보 예. 그리고 우리 채널 A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 TV 조선입니다, 여기. 이거 TV 조선, 예, 네, 네. 펜앤드 마이크 뭐 이런 언론들이 오히려 예. 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 같아요. 예. 최고의 정직성은 2시엔 김광일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꽃보다 진한길이 더 정직하게 보도합니다. 저는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아이, 마라라는 학생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역사 있는 강의를 그대로.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뭐 최고의 진실만을 다루는 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 얘기로 네네. 특히 이제 2025년 2월 1월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참 지금 최근에 여러 현장도 다니시고 네.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집회 현장에도 가시고 그때마다 느끼는 바가 참 많으시겠어요. 네, 지난 주말에 그 부산역 집회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대단했다면서요? 아, 지금 목도 그래서 제가 좀 덜 돌아왔는데 아직 예. 오늘 해보니까 예. 그날 그 언론에서는 이제 경찰 집회에서는 12,000명 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날 같이 그 저 경호했던 경찰 간부 이야기에 의하면 예. 자기가 여기에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이렇게 많이 부산 내에 모인 적은 처음이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추산 한 20만 원 되는 것 같다. 최소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날 비가 오기도 했거든요. 이게 참 비가 네. 왔어요 그 그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2030 세대들이 제일 많았고 예. 그 78 이래 된 분들도 계셨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예.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분도 있고. 제가 예. 진짜 그거 보고 이야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 이렇게 많았구나. 네. 진짜 뭐 무대 단상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여잖아요. 우산 예. 하나 들고 네, 그 추운데 네, 네.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제가 부끄럽기도 했다. 진짜 대단한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그런데 네. 지금 저 전환기 선생님은 예전에는 좌파셨잖아요. 저는 노사모 출신이고. 좌파라기보다는 언제나 그냥 국민 상식 아, 죄송합니다. 하였죠. 예, 네. 좌파라는 말 제가 걷어드리겠습니다. 네, 상식. 노사모 출신이었다고. 그렇죠. 뭐, 예.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 강사잖아요. 네. 26년간 역사 강의, EBS 강의를 포함해서 네. 해오면서 한 번도 좌로 나오는 치우치지 않으려고 학생 그렇게 가르쳤죠. 예를 아, 들면은 예. 이승만 대통령도 예를 네. 들면은 뭐 독재에 있는 과가 있지만은 예. 3.15 부정선거에 대한 있지만은 뭐 농지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80%가 소작농이었는데 네. 땅 나눠주게 되고 예. 농지개혁법 그리고 6.25 때 공산화 막아내서 철저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네. 지금까지 70여 년간 전쟁이 없도록 만들었죠. 네. 그리고 공산주의와 맞선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 이게 좋다 예. 확고한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 독재했지만
산업화, 경제 성장에는 뭐 위대한 분이고. 네. 그다음 YS나 DJ도 평생을 걸쳐서 민주화 운동을 해왔잖아요. 네. 그 덕분에 200년간 영국이 민주화돼 우리는 40년 만에 네. 민주화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또 헌신도 있었죠. 네. 그리고 저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노사모 출신이거든요. 노무현 정신도 보게 되면 그분은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우클릭했죠. 네. 좌깜빡이 놓고 우클릭해서 아, 한미 FTA 체결. 좌 깜빡이를 켜놓고 우회전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우회전했죠.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한미 FTA 체결. 예. 그리고 미국 요청을 받고 자위투 부대, 이라크 예. 파병. 예. 그러면서 확고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좌우를 넘어서 실용주의,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늘 강조했던 게 사실 동서통합이었거든요. 지역통합. 이런 거는 우리가 개성해가지고 2030 세대들이 21세기형 지도자로 삼을 때 이승만에 대해서 이런 공과가 있고 박정희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고 YSDJ도 이런 공과가 있고 노무현에 대해서도 이런 걸 개성할 건 개성하고 이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런 데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저는 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식에 기반해서 네.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 네네. 아마 그리고 저도 그렇고 가장 궁금한 것은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네. 예를 들면 그 젊은이들한테 한국 역사를 가리키는 인기 스타 네네. 강사하셨는데 네. 그 전한길이라고 하는 이 분의 네네. 이 본인 개인에게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처음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이건 미친 짓이야 네네. 라고 했던 네, 전한길이 그렇죠. 네. 지금에 와서는 네. 그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깨우치게 됐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그 제가 뭐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비상계엄 선포 때 당시에는 다들 공포감에 네. 뭐냐 이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 비상계엄이라니. 예. 과거에 막 잡혀가고 피 흘리고 유혈 사태를 상상하잖아요. 예. 뭐냐라고 해서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은 뭐 10% 정도였다면 네. 국민들 8, 90%가 전부 다 이건 아니다 했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 선포 왜 했지? 그 와중에 이제 탄핵 정국이 한 50일간 지나면서 그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그 뒤로 야당에서 탄핵 정국 속에서 밀어붙이는 것들 네. 그리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많은 뭐 공수처라든가 그다음 스포츠법의 법원 문제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문제 네. 뭐 그리고 선관위의 문제 이렇게 감추어졌던 그들의 세계가 비상계엄 계획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도 알게 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 뒤로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을 무조건 막 내란이다 내란 수계다 이래가 막 현수 막 붙이고 공포감 조성해서 네. 지금도 그렇죠. 빨리 집어넣자고 빨리 잡아넣자고 네. 그런 몸에서 제가 야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뭐 비상계엄이고 내란이면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잡아가 체포하고 네. 수사하고 음. 뭐 그렇게 하면은 납득이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불공정한 절차적인 정의가 다 무너지는 걸 봤죠.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먼저 알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들이 제일 이제 먼저 일어나고 저는 뒤에 따라가는 거죠. 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따라가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2030애들이 너무 끼어났고 행동 네. 옮겨요. 지금 탄핵 반대 집회 가면 주말에도 그랬고요. 네. 2030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안하다 그랬어요.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예, 강사로서 예. 사실 네. 행동 옮기 못하고 늘 그냥 TV에서나 네. 이래 탄핵 반대 집회하는 걸 보고 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좀 진작 참여하지 못해도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방금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한길 선생님이 자기는 제자들을 따라가는 셈이다. 2030을 따라가는 거고 집회에서 보이는 그 젊은이들한테 첫 마디가 미안하다라고 했다는 건데 그런데 말이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뭐 본인 말씀을 하셨겠는데 연 매출 한 100억 가까이 올리던 분이 그건 안 되고 네? 60억. 세금 작년 기준으로 60억 세금도 한 세금이 27억 5천 납부했죠. 절반 가까이 원래 납부하시는군요. 고소득자들은 거의 50% 세금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막대한 수입에 심각한 타격이 있잖아요. 저도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도 못 벌고 예. 그 애들한테 이제 또 학생들 중에서는 또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쯤이 요거도 먹잖아요. 강의도 하신다면서요? 네, 강의해야죠. 학생은 이제는 이해해요. 학생들 뭐라 안 해요? 처음에는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막 전환길이 막 학생들 버리고 이거 한다 이랬는데 예.
처음에는 학생들도 잘 이해 못했죠, 저를. 학생들 그래서 중에 선생님한테 반대하는 학생도 있을 거 있겠죠,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나 강의 안 학생들도- 들을 테하고 나가는 아, 학생. 그렇지는 않았고 예. 처음에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예. 그래 회원수 한 30만 명이 돼요. 아. 거기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전한길이가 정치 목소리 내니까 예.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해서 되게 반발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뒤로 제가 쓴 일기라는 쓰는 그 메뉴가 있어요. 아, 예. 거기에서 전한길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예. 하면은 너희들이 욕해도 좋은데 예.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나라 봐라 망할라 한다 지금. 예. 야 나라가 지금 망해. 너가 좀 못 느끼겠지만 이러다가 잘못하면 대한민국 무너지거든. 예.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금방이에요. 예. 지금 법과 질서 공익이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예. 이건 아니다. 예.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을 볼 때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건데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욕먹어가면서도 내가 너희들 위해서 투쟁해줄게, 싸워줄게라고 했고 그걸 가지고 제가 몇 번 이게 썼거든 카페에다가 네, 소통이죠. 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애들이 그 이해를 해요 많이. 음.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 제가 뭐 욕마도 먹잖아요. 기존에 이제 셀럽이잖아요. 예. 방송 예능 아유, 예능 프로그램 확실한 셀럽이죠, 나왔단 말이에요. 셀럽. 네,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못 나가잖아요. 왜 못 나갑니까? 한번 하나 잘렸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정치 이야기 하니까 예. 민감하니까 예. 연예인들 그래서 전부 다 침묵하잖아요. 혹시나 손해 볼까 싶어가지고 연예인들도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정치 이런 것도 좀 참 우리 대한민국 연예계도 바뀌어가야 돼요. 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존중해줘야 되는데 네. 뭐 한마디 하면은 막 그 자체가 지금 너무 대립이 극단 상황이에요. 나훈아 씨가 한마디 했잖아요. 전 선생님 그게 네. 좌파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넘어갈 경우가 많은데 네. 우파 쪽에서는 한마디 하면은 그게 딱 걸려요. 그러니까 탄핵 처음에 있잖아 비상 직후에 예. 나는 탄핵 뭐 대통령 빨리 탄핵시켜라 해가지고 예. 연예인들 막 나왔잖아요. 예, 예. 그걸 되게 뭐 깨어 있는 듯이 예. 진보적이고 한데 예. 그 사람들은 우와 멋있게 하고 예. 만약에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하면 마타도어 시키고 완전히 일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 잘못됐죠. 지금은 그래도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수 나훈아 씨처럼 그렇게 그렇죠. 워낙 우리나라의 톱 중에 톱이 돼 있으니까 한마디 해도 거기 반발이 심하지 않은데 만약 30대 초반 누가 가수가 그랬다면은 아마 몰매 맞았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나훈아 씨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예. 뭐 임영도 말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누구죠? 아이유인가? 걔도 이런저런 의견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다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러면 그런 저는 좀 아쉽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예인들 지금 침묵하잖아요. 예. 갑자기 왜냐하면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집회 목소리 내면 미국 CIA에 신고된다니까. 예. 오씨 쫄아가지고 미국도 못 가겠네. 미국은 그러면 탄핵 반대편이죠. 야. 미국은 예. 맞잖아요. 뭐 그렇네요. 근데 진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찬성 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없어요. 네. 탄핵 반대하는 쪽에는 대통령식이 아니라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움직여요. 그렇네요. 그럼 누가 더 바람직하죠? 우리나라는 예. 철저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시키는 덕분에 70여 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미국에 대한 도움이잖아요. 6.25 때도 우리에서 죽어줬잖아요. 맞습니다. 10여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상식 아닌가. 예? 우리가 한미 동맹이잖아. 철저하게요. 이걸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도 뭐 이렇게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소통 이렇게 무역해야 되지만은 그래 떳떳하게 태극기 들고 성조기 흔드는 게 뭐가 잘못됐지? 그걸 요구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예인들께도 저는 그런 말 드리고 싶어요. 예. 아니 처음에는 막 탄핵 찬성한다고 막 그렇게 이름 내고 진보진 척 하더만 예. 왜 지금 조용한데? 예. 에?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아차 이거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탄핵 반대의 그 국민의 목소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중간에 서려고 그러겠죠. 지금 탄핵 집회 가보면 예. 반대쪽이 예. 탄핵 찬성하는 쪽은 예. 막 억지로 오는 애들 있어. 지난번에 예.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인들 참여하지 말아라고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 말은 탄핵 찬성하는 쪽에는 중국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강제로 막 오고. 네. 그럼 지금은 탄핵 찬성하는 쪽이 한 7천 명, 6천 명 오면은 예. 반대하는 부산에서 20만 명 왔죠. 예. 서울 광화문에서 뭐 100만 명 왔잖아요. 몇십만 명 왔잖아요. 거의 찬성과 반대 집회 인원수가 반대쪽이 10배, 20배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10대 1, 20대 1 네. 그런데요. 그게 팩트예요. 예. 하지만 언론에서는 예. 찬성 쪽에 있는 거는 많은 걸로 보이지려고 부산 집회라든가 우리 왔을 때 있잖아요. 수십만 명 있는데 조그맣게 왔는 것처럼 예. 이렇게 보도해서 국민들한테 속이는 거죠. 대개는 이제 기계적 중립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진을 똑같은 지금 사이즈로 쓰니까 언론사의 문제인데 의도대로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35에 대해서 알아버렸잖아요. 네. 다른 언론사는 그런데 네. 예, 여기 2시엔 김광일 씨하고 네. 저희 유튜브에서는 네.
절대 예, 이 사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표현의 자유도 있고 정치 의사도 표현할 수 있고 네. 이것 때문에 방송에 뭐 제재를 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자유함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게 저는 2030 세대들이 물려주고 싶은 그런데 얼마나 제가 좋아요 이게. 이 전 선생님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동안에도 계속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복잡한 문제를 아주 쉽고 네. 재밌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놀라운 그런 그 뭐랄까 실력이라고 할까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칭찬 들으면 혹시나 교만해질까 싶어가지고 네. 제가 솔직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구속 수감이 돼 있고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지금 네. 진행 중이고 내일 아마 또 이제 그 열릴 것 같아요. 네.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 그 현재 헌재가 야 예. 왜냐하면은 오늘 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탄핵 정고 50일 사이에 네. 너무 있잖아요. 꼼수 막 이렇게 절차와 법칙이 다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억울하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를 들면은 예. 자 그 체포 과정부터 있잖아요. 예. 체포될 때도 마찬가지로 내란 수사권이 어느 경찰에만 있는데 네.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어. 예. 불법이에요. 예. 그러나 그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런 꼼수 쓰면 안 되잖아. 네. 그럼 경찰에 수사했으면 납득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 발부할 때도 이제 밝혀졌잖아요. 남천규 중앙 그 서부지법. 지법에 예.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한테 네, 네. 신청을 했는데 예. 빠꾸 예. 좀 잘못돼가지고 예. 서부지법 신청했잖아요. 예. 발부 안 해주니까. 네, 네, 네. 그것도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네.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다 체포영장을 그게 이순영 판사인데 네. 알고 보니까 오동훈 공수처장도 우리법 연구회. 예. 그다음에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도 역시 또 우리법 연구회나 그 후신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야.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 통속이 돼서 야 발부해줘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국민이 분노한 게 뭐냐면 아니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데 예외조항에서 글로 써넣어. 지가 아니 국회의원이가 입법부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법부는 기존의 어떤 법에 근거해서 영장을 체포를 발부하는 게 맞다. 네. 아닌 게 맞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냥 판단하는 거잖아. 음. 법조항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잖아요. 입법권 침해를 한 거죠. 입법권 침해잖아요. 그리고 체포 과정에도 또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게 그 과정이었어요. 예. 뭐냐면은 자, 그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하라 그랬잖아요. 체포할 때 그때 막 3천여 명 정도가 그 대통령 관저 주변에 용산에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한남동에. 그렇죠. 한남동에. 예.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뽑았고 네.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잖아요. 예.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언론이 보는데 망신주기 형태로 막 끌어내라 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저는 그거 보고 아니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는 거 서면 조사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충분히 방법이 있는데 방문 왜 조사도 할 수 그렇게 있고. 그렇죠. 방문 조사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강제로 보란 듯이 왜 저럴까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완전 분노했죠. 아니 지금 뭐냐? 저 정도 대통령에 대해서 저 정도 잡아갈 놈들 같으면 일반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예? 예. 저는 그때 저도 분노했어요. 이건 아니다. 절차도 어기고 영장도 이상하게 발급받고 대통령 잡아가는 것도 그게 뭐라고. 그리고 거기다 제가 더 분노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뭐 비상계엄도 처음 선포할 때 반대했지만은 윤석에 대해서도 잘못한 그랬거든 제가요. 예. 그래 좋아하지는 않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가 드러나면 제가 분노했던 게 그때 야당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 말 했어요. 그 말했거든. 네. 그때 그거 보고 아니 어떻게 정치 지도자 되는 사람이 그 경찰이나 경호처에다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고. 저는 그때 이미 저를 깨달았습니다. 이놈들은 절대 정치 지도자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아끼지 않으면 그 새끼들이 뭘 정치가야. 에?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한번 봐요. 원래 그 역사라는 거는 그 원래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원래 이 세란식 충신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려워져 보면 충신인지 간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솔직히 감동했어요. 뭐냐면은 예.
총 맞더라도 저 끌어내라라고 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그때 바깥에서 탄핵 찬성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예.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예.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하.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어떤 사람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 내가 끌려가겠다 해서 끌려갔잖아요. 그때 저는 지도자상이 뭘까? 저는 2030 세대들한테 너희들이 선택이라고. 원래 어려우면은 네. 지만 살겠다고 주변 사람 죽다 말다 지만 살겠다는 지도자 있는 반면에 네. 거꾸로 내가 희생할게. 이런 지도자가 우리 올바른 지도자상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저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애썼는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그때 저는 본심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아. 결정적인 순간에 네. 그때부터 제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이걸 무조건 복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몰라주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 대통령 잡혀갔잖아요 지금요. 네. 잡혀가서도 그 재판 그 수사관이는 보면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하면은 국민들도 솔직히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언론에서는 내란 속에 내란 저는 내란이라 생각도 안 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헌법 형법상 내란죄가 지금 재판 중에 아니, 있잖아요. 내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그렇죠, 있죠. 기소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예. 재판해보고 나면 분명히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예. 역사적으로 제가 역사 가르치잖아요. 예.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건 없습니다. 왜요?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고 지도자인데 원래 아. 내란이나 반란은 예. 권력 없는 지역이나 또는 사람들이 예. 이 권력 뺏기 위해 가지고 뭐 무력을 이제 이렇게 그렇지, 가지고 그렇지, 하는 그렇지. 게 내란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대통령 첫 번째 보세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대통령의 비상기업은 고유 통수 권한이죠. 대통령의 네, 네. 뭐 내란이나 외환이나 행정이 마비될 정도 되면은 네. 비상기업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과연 행정이 마비 정도 되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아버렸죠. 아. 자, 대통령이 왜 비상기업 선포했지? 그 직전에 그냥 우리 예사롭게 그냥 넘어갔잖아요. 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29번의 탄핵을 가 있는 거야. 아. 그 탄핵한 사람 누군지 하면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장을 탄핵해. 네. 왜 탄핵했지? 주거들이 뭔가 잘못한 걸 조사하니까 조사받기 싫어서 탄핵한 거야. 감사원이라는 데가 원래 잘못한 거 조사하는 그렇죠. 데니까. 그다음에 아. 범죄 잡는 곳이 검찰이잖아요. 예. 검사인데 검사를 또 탄핵시켜. 그렇네. 이건 뭐지? 저거들이 도둑놈이란 뜻이잖아. 예. 아 이거는 초등학생만 수준만 돼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저거들이 아니 나쁜 놈 잡아주면 검사애들 박수를 쳐야 될 건데 네. 왜 검사를 탄핵하지? 음. 저거들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둑놈이 있잖아요. 네. 검사를 저는 그뿐입니까? 그 외에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틀 출근하고 예. 잘랐어. 예. 아니 일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이틀 만에 무슨 얼마나 큰 잘못이 있길래 탄핵하지? 방송통신위원회도 원래 특정 방송이 방송 똑바로 안 하는지 이거 감시하는 데가 방송통신위원회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저는 예. 거기도 그때 위원장을 이제 탄핵시켰다는 저는 것은 그렇네요. 이제 탄핵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었다. 두 번째 저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던 예산 삭감, 예. 대통령 특활비 뭐 예. 185인가 빵원, 그 다음에 검찰 특활비 예. 500매덕 빵원, 예. 그 다음에 경찰 뭐 치안 뭐 이런 비용이 예. 그것도 빵원. 빵원 진짜 그 다음에 많았어요, 제가 그때. 군부대 강연도 가거든요. 네. 군부대 가보면 요즘 병장 월급이 200만이라 가지고 예. 그 부사관이나 장교들 있잖아요. 사기가 굉장히 낮았어요. 아. 그래서 예산 편성된 게 초급 간부들 네. 그 예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채우 계시는 줄 아는 그 비용도 빵원 만들었어. 저는 그거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예. 야 이건 왜 하필이면 이걸 금액을 빵원 시켰지? 예. 군인들을 보고 사기를 올려줘도 우리가 모자랄 판에. 예. 왜냐하면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예. 월급이 일반 사기에 비해서 적어요. 음. 하지만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네. 그 투칠한 사명감으로 그렇지. 우리가 전쟁 나면 다 도망가지만 군인들은 싸우러 가잖아요. 예. 그 하나로 명예심을 가지고 군인이 되는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깎는다. 그러면 저는 저 소름 돋는 보세요.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국가 지키지 말라는 뜻이가 막 그다음에 경찰도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만 조폭이나 마약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가. 그 무질 산대로 놔두겠다는 뜻이잖아요. 대통령 특활비 185원 이것도 빵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국회의원 저거를 월급 올리고 대통령 행정과 국가 총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돈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행정 마비시키는 거잖아. 아니 내 마누라 보고 야 여보 살림 사러 생활비는 그냥 알았어 돈 없어 사러 싫어 나가 이거 똑같잖아요. 저는
그래서 납득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죠. 음. 이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대통령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29번의 탄핵. 그 탄핵도 그 보세요. 지금도 탄핵 연장이잖아요. 맞아요.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뭡니까 누구 최상목. 최상목인가? 예. 대행말 오늘도 협박하대. 예. 니뭐 마흔이 빨리 임명 안 하면 그또 탄핵시켰다고. 예. 아니 이 사람들은 국가를 안중에도 없어. 나라가 망하자마자 적어도 권력만 잡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거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도 알아버리는 거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오히려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켜서 행정을 그 기능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건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거다. 그게 계엄 성포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놈들이 오히려 내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꾸 언론에서는 대통령 내란 수계다고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봐요. 행정을 마비시킨 누군데? 거대한 권력을 가진 야당 그 의석 아닙니까? 지금 막 물어보지. 맨날 탄핵. 맨날 특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회에서는 언제나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다수결로 하되 소수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 교과서 아니에요? 아이고, 거기다가 한번 보세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비상기업 할 때 그 당시에 그 국회에 투입된 군대 수를 봐도 그래요. 네. 보통 우리 5.16 군사정변 때 예. 3만 5천 명 군인이 투입됐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서울에 본 배경이 되는 12.12 사태. 예. 그때 2만여 명이 그 동원됐어요. 신군부가.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된 군대 몇 명이죠? 280명이야. 예. 아니 280명까지 국회를 장악할 수 있어요? 국회가 뭐 억수 넓어요. 네. 거기다가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예. 280명 가지고 국회를 장악한다고? 저는 납득이 안 되죠. 네. 두 번째 실탄이 없었어요. 예.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저는 부대 자체는 실탄이 있었지만 개인한테 이제 지급 안 했죠. 지급을 네, 안 안 했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예. 자 그러면은 대통령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 측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아니다. 대통령의 가지는 고유 통수권으로서 권한으로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동안 국회가 폐악질 해왔는지를 알리기 위한 거다 했거든요. 자 그럼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잖아요. 이래서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초기 때는 10%대에다가 지금 50%가 넘어간 이유가 이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그 진실을 알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개몽령이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개몽령이라는 게 100% 동의합니다. 이제는 아. 알면 알수록 개몽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수험생들 제자들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전환길이가 정치를 하려 한다니까 막 이렇게 말 표현 인자 하잖아요.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예, 하니까 예. 실망했어요 선생님. 왜 그동안 늘 중립해서 역사 강해 오셨더니 갑자기 왜 그랬어요. 실망해서 하는데 이제는 예. 많이 알게 됐어요. 오. 이제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그래서 개몽이죠. 그래서 특히 요즘은 이제 이것도 유튜브잖아요. 예. 기존 그 우리 뭐 레거시 뭐 우리 기존 기성 예. 언론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 뭐 미디어가 예. 방송하지 않고 그들이 의도된 대로 자기 정치 성향대로 편집 왜곡 보도하는 걸 국민들이 알아버렸죠. 그리고 유튜브라는 대체 뉴 미디어가 특히 2030년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진실이 저는 공개되는 바람에 이 내란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누가 내란인지에 대해서 국민은 이제 알아버렸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제가 이 집에서 40년 기자 생활하고 있는데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은 왜곡하지 않습니다. 네. 예, 요즘은 제일 정치에 보도하는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확실하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감동해서 이제 물 한 모금 하세요. 네네.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몸을 던져서 말씀을 하시다 네. 보면 반드시 협박이 있어요. 좀 이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 뭡니까 그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스마트워치 경찰에서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안 돼. 이거 경찰이 쫓아옵니다. 이 스마트워치인데 이거 누르면은 그 누가 경찰이 지급한 겁니까? 네. 오.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심지어 저 느끼면 아니 좀 이렇게 협박받거나 하면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저 카메라 앞에가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진짜 어디- 저는 오. 우리나라 참 경찰 잘 돼 있다. 그 시계 기능은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누르면 시계는 이거 조금만 길게 누르면 예. 바로 그 경찰에 통보됩니다. 경찰이 바로 통보가 네, 된다. 112에 긴급 출동해. 지금 한번 눌러보죠. 안 돼. 며칠 전에 제가 부산 집회 갔다가 예. 그 공항에서 예. 이렇게 잠못 눌려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몰랐죠. 예. 근데 경찰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미안하다고 아, 오작동했다고 네, 했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경찰이
진짜 그런데 그거 마음이 100%는 든든했어요.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토킹 당하는 여성들 중에 네. 그거 차고 있었는데 불시에 찾아온 그 깡패 그럼 저 같은 개인 전남, 경호도 같이 다닙니다. 오늘도 같이 왔잖아요. 그 개인 깡패 경호 같은 업체 전 남친한테 당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죠. 믿고 있다가 요즘 와서 보면은 예. 대통령도 없고 공천도 없다 보니까 네. 경찰에 대한 지휘 체계도 예. 위에서 좀 약간 고개 갸우뚱거리는 일도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빨리 저는 대통령이 빨리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근데- 아까 저 있잖아요. 예. 물어봤던 것 중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환기가 또 왜 나왔느냐. 네. 첫째는 나라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겠다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 나라 망하고 나면 뭐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맞습니다. 나라부터 살아나야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원래. 아, 왜냐하면 예.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군인들이 안보를 지켜주기 때문이고 예. 우리가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경찰들의 치안 노력 덕분이고 네. 또 혹시나 위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119 소방대 오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모든 뭐 상수도 하수도 치안 뭐 행정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애써 주시는 우리 100만 명 공무원들이 적은 월급 받고도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 행정 서비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되는 게 실제로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쨌든 나라가 살아야만이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많으면 다 망해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가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돈벌이 못하더라도 일단 이거 살려야 돼.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저 나오게 된 거는 저보고 한번 거꾸로 묻고 싶어요. 제가 고발당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성관이가 사실은 인사채용 비리 이런 건 비리들이 1,200건이 1,200건 맞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야. 공무원들인데, 예? 1,200건의 비리가 있죠. 왜냐 왜냐하면 자기 뭐 일가친척 자식들 다 부정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죠. 감사 안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국정원 감사도 잘 안 받고 조사도 잘 안 받고 감사원의 감사도 자기들은 계속해서 보도 자료 뭐 수천만 받았다 하는데 제가 다음 2탄 찍을 때 다 공개해 드릴게요. 다시 네. 한번 밝힐 텐데 웃기도 않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이재명 이제 야당 대표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김어준도 제기했어. 뭐 맞아요. 예? 맞아요. 김두관 그 야당 의원도 제기했어요.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전한길도 이제 제기했잖아요. 예. 대통령도 비상기업 선포 중에 하나가 예. 그 부정선 의혹이 있다니까.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아니 성관 입장에도 의혹이 많아요. 그런데 왜 전 선생님은 고발을 그걸 해? 탈탈 왜? 털고 가면 좋잖아요. 성관이도 예, 예. 투명해지고 예. 다시 예. 인미도 좋아질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를 있잖아요. 누가 고발했냐면 성관이를 제가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아니 성관이가 고발해야지 고발하려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답변해야죠. 야, 내가 민주당 욕하거나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너 성관이를 비판했는데 왜 너희들이 날 욕하냐? 고발하냐? 예. 고발해놓고는 일벌백계로 다스린대요. 아니 민주당이 또 묻고 싶어요. 예. 아니 민주당하고 성관이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한통 속인가? 한통속인가?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자, 없네요. 그러면은 이런 보세요. 이건 저는 최근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뭐였냐면은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지금 보세요. 국민들 탄핵 반대 훨씬 더 열이 높거든요. 예. 근데 자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음. 그러니까 야 여론조사 기관 너희들 똑바로 조사해. 잘못 조사됐어 하면서 막 협박했잖아요. 아니 그걸 등록을 다 재심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공직선거법 고쳐서 여론기관들 다 아니, 한 손에 쥐겠다고 그랬어요. 잘못했으면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 시간에 배운 기본인데 네. 아니 쥐가 잘못해놓고는 상대방 보고 화내잖아 이거. 자기가 방귀 끼놓고 상대방 화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이런 느꼈죠. 야 전환길이 그래도 인기 스타인데 일타강사인데 저한테 이런 협박 들어오면 내 힘없는 내 제자들 2030 제자들은 돈 없고 힘없는 애들한테 이렇게 협박 돌아가 유튜브 같은 거 하지 마라 네. 하면은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있잖아 자유롭게 막 하고 싶은 이게 민주주의 기본 아니에요? 언론, 예. 출판, 표현의 자유까지 예. 내가 욕해도 되고 막 이게 자유민주주의 특징인데 예. 표현의 자유 말하지 마라. 예. 여론조사 협박하겠다. 그리고 카카오톡 금지하겠다. 아니 이걸 가지고 만약 저 민주당 지지자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이 진짜 민주당 지지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되냐? 이거 독재야 독재. 전체주의로 가는 거야 이게. 민주당 이게 할 짓이냐고 이게. 이거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플라톤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한번 똑바로 한번 드러나 보세요. 플라톤이 뭐라 했냐면 이런 예. 말이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 이번에 2030이 뭘 느꼈냐면 국민들이 또 개몽인 이유가 네. 야 정치에 관심 없었거든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음. 뭐 뉴스 나오더라도 뭐 그래 했는데 음. 정치가 망가지니까 우리나라 이미 그 소나타 22만 대 팔릴 만큼 날아갔거든 돈이요. 네. 경제가 스톱되고 음. 모든 국가 이제 망할 수 있겠다는 게 위기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게 된 그게 2030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민주당 지지자한테 이게 진짜 민주화 맞는지, 예? 그리고 또 묻고 싶어요. 아니 우리 7, 80년대 독재 맞서 민주화 운동 해왔던 선배님들, 예? 동료분들, 이게 민주화 맞습니까? 우리가 독재 맞서 싸운 민주화의 결과 이겁니까 이거? 예? 여론조사 협박하고 국민들 카카오톡 금연한다 하고, 비판하니까 입틀막 해가지고 방송에 말 고발하고 이게 민주화의 결과물이냐고. 21세기에 또 다른 대한민국의 지금 독재와 전체주의 같은 나타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야기. 저는 새로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감동적인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지금 2025년 2월 3일 네. 오후 지금 국면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혼란상 이거는 계엄 때문입니까? 탄핵 때문입니까? 계엄은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예. 다만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이거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그 뒤로 실제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던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대로 놔두면은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지금 대행의 대행도 이러다 까딱잠문하면 국가공무원도까지도 내려가서 탄핵할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다 탄핵하는 거잖아.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러면 이 사람들은 나라 생각이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유대인 대통령이 좋았어가 아니라 야 이런 행정마비 상태에서 빨리 대통령이라도 복귀해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자, 전 선생님 그러려면은 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이 믿을만 해야 될 텐데. 헌법재판 오늘도 당장 보세요. 지금 난리입니다. 마흔역 때문에. 네. 야, 제가 어제 저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예. 국민들 아마 오늘 마흔역하고 예를 들면 이제 마흔역을 빨리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임명해라. 네. 최상무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여야 합의를 거쳐야 된다 하니까 그래? 말 안 듣네? 바로 그 국회 의결도 안 거치고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뭐라 하죠? 권한쟁의 심판을 예. 요청했죠. 예. 그러면 그 헌지에서는 예. 이제 뭐 본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 마흔이 임명하려고자 하자 어제 뉴스에 뭐라는가 하면 제가 자료 가져왔어요. 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예.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인가 뭐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뭐라 발표했냐면 마흔역을 빨리 임명하라. 헌법 취지에 맞다. 이렇게 있잖아요. 대금 모든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 국민들은 또 이제 여론이 또 초장당하는 거죠. 헌법 전문가들이 마흔역을 임명하는 게 네. 맞다고 하는구나. 네. 이거 또 속아가는 거야.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보세요. 그 네. 헌정 회복을 위한 그 헌법학자 회의 검색해 보세요. 저도 검색해 보서 찾은 거예요. 이거. 헌정회의가 따로 있는데. 이건 뭔지 아세요? 예. 국민 여러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2030 세대 여러분 이게 언론의 중요성입니다. 예. 예? 뭔지 하면 이 단체가 예.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2달 됐어요. 에? 2달도 안 됐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헌법재판이 중요해질 것 같잖아요. 예. 탄핵되고 하니까 예. 급조된 단체입니다. 아니 그 우리 야. 정대철 회장이 있는 헌정회의 있잖아요. 한번 그거 찾아봐 주세요. 거긴 정식 명칭이. 뭐하냐? 그럴 때 목소리 내줘야죠. 그 우리나라 지금 회원수 이거 어제 100명 정도 이름으로 발표됐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전직 국회의원들, 네, 그거 압니다. 국회의장들이 네. 있는 헌정회의 있어요. 근데도 나는 보세요. 언론에서는 지금 이걸 내세우잖아. 헌법학자 뭐 전문가 100명이 지금 이름으로 발표된 거예요. 네. 40명 임명하는 것이 헌법 취지 맞다. 근데 이 단체가 뭐냐? 이제 우리 2030 다 알아버려. 다. 이 단체가 뭐냐? 예. 비상기업 직후에 급조된 단체입니다. 예. 100여 명인데 공동대표 3인이야. 예. 김선택, 이현안, 정광석 전부 진보 쪽입니다. 아. 특히 이현안은 문재인 정부 때 헌법재판관 연구원장을 지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이 단체가 뭐지? 왜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가 전체를 차치하느냐? 그래놓고는 똑같은 목소리 당연히 목소리 내잖아요. 저는 이 단체는 민주당 학자들이야.
헌법학자가 아니고 네. 민주당 학자들이야. 빨리 민주당에서 빨리 마흔이 임명해가지고 빨리 뭐 있잖아 대통령 탄핵 심판 시켜라 잘라라 이거 아닙니까?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나라 그 국회에서 국회 지도부를 구성했던 분들이 모이신 모임은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익히 들어왔던 대한민국의 원로급 그렇죠. 그 정대철 정치인들. 국회의장 지낸 분 아닙니까? 네, 그분들의 훌륭하신 분이에요. 모임이 대한민국 헌정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2달 전에 급조된 네. 단체가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예. 옛날 같으면 이제 이거 역시 레거시 미디어에 의해서 네. 아 그렇구나 네. 마흔 임명하는 게 맞구나라고 네. 하지만 그들의 검은 속세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알려주잖아. 이제는 검색해 보세요, 국민 네. 여러분. 이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기존 그 언론들이 예. 어떻게 여론 조작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까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저 예. 새로운 거 없어요. 예. 이거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금 주장 아니에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연기를 해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제 캥기는 게 마흔역 어떤 사람인데 그만 마흔역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예. 마흔역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 정도면 아시겠죠?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의 줄임말인데 인천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우리법 연구회나 후신 국제인권부 연구회를 네. 이번에 또 개몽이 됐잖아. 이야, 공수처장 오동훈도 그쪽이고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도 그쪽이고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8명 중에서 이 마은혁 세 명.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서울 서부지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 거기서 아는 사람이 예. 서부지법에 가면 무조건 있잖아요. 이상하대 판결이. 제가 더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알아버렸죠. 서부지법에서 그 이상한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판결하는 사람들 진실을 국민들이 또 알아버렸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 많은 걸 개몽되죠. 야 진짜. 저희가 방송 중에 도매금으로 서울 서부지법 전체에 계시는 판사님들을 일괄적으로 비판할 생각은 저도 그렇습니다. 추호도 그거는. 없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점은 분명히 하고 네, 말씀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이런 사람들을 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나 네. 국제인권 연구회 소속의 모든 재판 판사들은 나가야 돼요. 이제 네. 전체 이거 왜냐면 베일이 가려진 거잖아. 그동안 이제 지금은 해지됐다고 말을 해요. 예. 근데 전에 해지되기 전에 소속이나 뭐 단체 있기 전에 뭐 이런 사람 합쳐 보니까 3,400명 된대요. 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그 판사들이 한 3,000여 명 되거든요. 예. 인원 보니까 대충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언론에. 예. 15% 되는 사람들이 이미 그 누구죠? 이번에 제일 우리 그 헌재 소장 겸하고 있는 문영배 문영배 스스로 밝혔죠. 그분이 진보고 예. 좌파 쪽이고 본인은 가장 좌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왼쪽이다. 가장 왼쪽에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더 밝히기를 그 장재훈 국회의원이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예. 말했죠. 이 단체는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니고 예. 사법부 내 조직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덕분인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 연구회 소속 국회의원 그 판사들이 뭐 많이 장악해 버렸어요. 요직을. 예.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예. 우리 맨날 재판 지연 그 최고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맞습니다. 대빵할 때 예. 아닙니까? 예. 왜 그런가 이해 안 되는데 이걸 딱 맞춰보니까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지금 헌법기관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헌법재판소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8명 중에 현재 3명이 우리법 연구 소속입니다. 예. 문영배, 이미선, 예. 정개선까지. 개선. 거기다 은혁. 마은혁을 집어넣으려 하는 이유는 이걸 국민들이 납득이 안 돼. 예전에는 속이고 갔었어. 그런데 이제는 알아버리잖아요. 네. 그 마은혁을 왜 끼워 넣으냐? 이들은 공정한 법과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정치 성향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누구나 초등학생한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계몽입니다, 국민들이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많이들 그럼요. 지금 여기 대해서 저는 관심 갖게 됐어요.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네. 첫 번째 전부 다 사표에서 나가라고 면직하라고 공무원들이잖아. 우리가 내 세금으로 왜 너희들 편향된 이런 집단들을 먹이 살려야 되는데 국민의 한 사람은 저는 첫 번째 분노. 두 번째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량한 네. 불철주의야 억울한 사람 없애겠다고 늘 있잖아요. 그 소송 검사하고 올바른 판결문 내리려고 애쓰시는 수많은 양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사분들을 생각하면은 네. 이 몇몇 사람들이
아예 사법부에 대한 이미지와 권위와 신뢰를 다 무너뜨린 거야. 네. 예? 네. 지금 사법부 신뢰도 보세요. 헌법재판소, 야 진짜 헌법재판소 옷의 제복 보세요. 자색 옷 입고 있잖아. 원래 그 자색 옷이 우리 자비청왕 삼국시대 때 신라의 그 옷 색깔인데 관리복 제일 높은 사람이 자색 옷을 입어요. 예. 고려시대 보라색. 예. 그래 자색이 보라색이죠. 예. 예. 그래서 자단비녹에서 역시 고려시대 때도 제일 높은 사람이 그거예요. 자단 비녹. 네네. 그러니까 단이 붉은색. 붉은 단다. 예. 그다음에 녹색, 비는 뭡니까? 비가 그 비색이라죠. 아, 비색. 예. 어. 자단 비녹. 녹. 비가 푸를 짜고 그다음 예. 녹이 그거죠. 그린 칼라. 비는 비축빛 예, 뭐 예, 그런 예. 색이군요. 그래서 자색 옷이 그래 어쨌든 제일 높잖아요. 이런 예. 색깔 비슷하잖아요. 아, 네, 예? 네, 네. 그럼 저는 그 전에 헌법재판 재판관들 보면은 네. 와, 참 멋있다. 아, 맞아요. 저분들 참 멋있고 그 우리 법관 중에서도 우리 실제로 사법연수원 그 사시학교 하는데 사법연수원에 성적 잘 나온 분들이 포명이 바른 분들이 또 판사가 되고 판사 중에서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고 그래서 대법관 위에 또 이제 또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근데 말씀 중에 너무나 예. 헌법재판소가 대부분 위에 있는 건 아니고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예, 독립기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 금방. 의전 서열도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보다 앞입니다. 네, 어제 예, 독립기관이다 예.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헌법재판관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너무나 공정하게 재판하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이정계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재판관에 대한까지도 모든 신뢰와 공정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거는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가 속았어요. 근데 국민들도 속았죠.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렇다고 헌법재판소를 오늘부터 문 닫게 할 수도 없고. 저는 간단합니다. 예. 자 그러면 국민들께 알려야 되죠. 예. 문영배 네. 지금 문영배가 했던 짓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흔히 불의한 재판관 넘버원 문영배 뭐 했느냐? 이것도 다 언론에 나온 것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네. 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이재명과 친분관계 뭐 이 제기하니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말하기를 개인적 관계로 심리 영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또 더 드러나요. 이 사람이 팔로우했는 페이스북 그 보면은 김재동, 예. 김어준, 예. 이재명과 이러잖아요. SNS 많이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막 우리 이렇게 드러나니까 계정을 삭제버렸어. 예. 계정 삭제는 법적으로 이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증거인멸이라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네요. 아니 떳떳하면 왜 인멸하냐고. 예. 차라리 그다음요. 그분이 만약 피의자 신분이 되면은 확실한 증거의 인멸이 되는 그렇겠죠. 거죠. 그다음 네. 예. 본인 스스로 밝힌 말은 우리법 연구의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가뜩이나 그냥 쉽게 말하면 극좌파라고 스스로 고백한 거죠. 그다음 이런 문영배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의의가 없는 게 재판은 네. 예. 재판은 잘 들어봐요. 때로는 예.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했어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네. 얘기를 재판관 입에서 나올 줄은 이게 정말 문영배 했는 몰랐어요. 말이 본인 스스로 올린 거래요. 국민 여러분, 이런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두 번째,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입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뭐 하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참. 이해관계 충돌이죠. 예. 그다음 이럴 때는 재판 회피 신청해야죠. 본인이 양심이 해야죠. 있으면. 본인이. 예. 본인이 해야죠. 네.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사람이 염치가 예? 있어요. 염치가 없는 걸 파렴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정미 불의한 재판관 세 번째 정정미. 정계선. 정정미부터 이야기. 정정미. 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었죠. 예.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물으니까 예.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어. 아니,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줄이라고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지금도 휴전선 근처에 가면은 어제도 제 아는 분 아들내미 오늘이네 그 해병대 입대했고 아 그래요? 또 내 아는 친구는 그 형님은 해병대 근무하는데 이제 첫 번째 면회 갔다 왔어요 그저께. 예. 이렇게 그 해병대 우리 전방의 모든 국군들은 혹시나 지금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있는 북한이 맞서서 목숨 걸고 싸우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게 현실인데 네. 어떻게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주적이 누구야? 북한이지.
이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헌법재판관이냐고. 그다음 정계선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뭐 하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서는 장본인입니다. 맞아요. 예. 아니 이것도 이해 충돌이잖아. 자기 남편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와이프 되는 사람이 아내 되는 사람이 재판관에 앉아 있다고? 이거 이해 충돌. 이것도 재판 회피 신청해야 된다고. 이게 초등학교 제가 재난기리가 똑똑하지 못해요. 저는 아무리 정치도 못하거든. 저는 정치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국회의원이나 뭐 저는 못 되는데 저는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한테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미 언론 다 드러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래가지고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 있는 그대로 저는 이제 2035 애들한테 똑바로 알고 판단하게 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저는 선생의 양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영배, 네.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그다음 불의한 재판관 정정미, 그리고 우리법 마찬가지로 또 정계선 모두 다 양심이 있다면은 그리고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헌법 기존의 양심 있는 존경받을 헌법재판관들의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즉시 자진 사퇴 또는 재판 회피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이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한테 이걸 다 알아버렸어. 초등학생들이. 그럼 다음에 네 꿈이 뭐냐? 헌법재판 되겠습니다. 어느 누가 되겠냐고 이거를. 그리고 심지어 이런 국가가 가진 사람한테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답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다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들이 탄핵시킨다고? 이걸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이거를. 예? 아니 제가 새로 주장하거나 하면 되게 수준 높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드리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분명히 이들한테 저는 이걸 국민들 다 알릴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부산 가서도 알렸고 이번 주 대구거든요. 대구 다음 주에 광주거든요. 대구 동대구역에 모이십시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국민의 헌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국민한테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의 주권임을 보여줘야 되죠. 봐라, 너 불의한 헌법재판소 못 믿는다.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하겠다. 그게 집회예요. 집회에서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국민들의 뜻이 많이 표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한 20만 명 가까운 부산역 집회 이어서 이번에는 동대구역에서 하는데 100만 명 모일 거라 생각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이십시오. 우리가 침묵하는 자는 악의 편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저질의 정치적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왜냐하면 안 그러면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맞서는 방법이 뭐냐?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에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50%잖아요. 60% 정도 되면 50% 넘으면 얘들 탄핵 못 시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데 뭘 탄핵을 시켜? 지가 뭔데? 에? 국민이 했냐고? 그리고 얘들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불의한 재판관 누구죠 아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보고 있다면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재난길의 이야기 아니고 양심이 있다면은 재판 회피 신청하거나 사퇴하거나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의 다시 한 번 더 신뢰와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정 선생님 오늘 정말 너무 열정에 찬 지금 이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집회에서 말씀하시다 보면은 네. 감정이 감정이 올라오시면 때로 막 울음을 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울게 되는 경우는 어떤 순간입니까? 억울한 사람들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에 아까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그동안 이분들이 법과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주고 믿고 기다렸다가 패소한 사람들 상상해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이걸 몰랐잖아. 그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 당할 걸 생각하면은 저는 그럼 앞으로 2035 애들이 이래가지고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 우리법 연구회 국정원 연구회 소속 이런 편향된 판사들 앞으로 재판 받으면 무조건 담당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 담당 판사가 이쪽 소속인지를 물어보고 재판 무조건 기피 신청해야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라는 형식으로 저희 애청자 여러분을 제가 만나온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제가 모신 특별 게스트 중에 오늘 나와주신 전한길 선생님처럼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 주시는 분은 저도 처음 지금 뵙고 방송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다 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한길 선생님의 그동안 서울, 부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구, 뭐 광주 계속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저는 지금도 귀를 때리는 것이 당연한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박수 주시면 전한길 선생님 정기적으로 계속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스마트워치 잘 차고 다니시고. 네. 우리 2030 여러분, 여러분들이 멋있을 것 깨어 있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지금은 위기지만 다시 살아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장래가 밝다. 저도 너무 고맙기도 하고 뿌듯합니다. 기성세대한 사람으로서.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2시엔 김광일 쇼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정말 귀한 손님 하셔서 좋은 얘기 열정적으로 같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오늘 정말